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 지도부가 낭패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임밀희 고려대 연구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민주당만 빼고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 뒤에 취하기는 했지만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이 진보진영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임밀희 교수 그리고 경향신문에 대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권고 제재를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아닙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제재를 한 겁니다. 자, 권고는 낮은 수위의 제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똑같이 한겨레의 칼럼을 기고해서 언중이로부터 권고 제재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임밀희 교수가 대서특필된 데 비해서 심상정 대표의 이 사건은 그렇게 크게 보도되지가 않았고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건 역시 정부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가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의 칼럼을 선거 기간 중에 실은 것은 위법이다, 권고를 한 겁니다. 자, 저는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 표현의 자유는 무한히 넓어져야 하고 선거 기간 중에도 이런 선거의 노골적인 캠페인이 아니면 후보자의 글도 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런 점에서는 소극적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냐? 만약에 조선일보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칼럼이 실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민주당, 정의당 난리가 날 겁니다. 길길이 뛸 겁니다. 그런데 진보진영의 신문, 한겨레나 경향신문에는 이런 진보 인사 혹은 진보 성향의 정당 대표의 글이 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선거를 불과 석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형사고발돼서 처벌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런 글을 칼럼으로 실까요? 어떤 경우든 우리는 공정성의 잣대, 그리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이 오피니언 담당자는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 판결까지 간다면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그 중에서도 임밀희 교수 때문에 드러난 게 바로 심상정 대표의 한겨레 칼럼 이야기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선심의. 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것을 심의해서 징계를 합니다. 제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가 기승을 부리면 언론에는 특정 후보를 음해하는 기사 같은 것들이 납니다. 무슨 과거에 어땠다는 둥, 저땠다는 둥.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기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썼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선거 90일 전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굉장히 활동을 활발히 합니다. 자,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2일 4차 회의 결과를 20일 공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심상정이 나옵니다. 자, 이 선심위는 1월 29일자 경향신문 칼럼 민주당만 빼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지양하자는 취지의 외부 칼럼을 게재하여 특정 정당 및 여타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 기준 등 관한 규정 제4조 공정성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권고 결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같은 날 선심위는 한겨레 신문에 실린 2월 3일자 심상정 대표의 기후 칼럼 김아진 학생에게 답합니다. 이 칼럼에 대해서도 경향신문 칼럼과 똑같은 수위인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선심위는 심상정 대표의 한겨레 칼럼 기고문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권고 결정을 한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언론사에 대한 그리고 이 칼럼에 대한 징계입니다. 자, 선심위는 해당 칼럼, 심상정 칼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특정 정당 대표가 작성한 기후정책에 관한 기고문을 후보자 칼럼 기고 금지기간 90일입니다. 후보자 칼럼 기고 금지기간에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 및 여타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공정성 3호 및 11호 특집 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권고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권고는 선거기사 내용이 법과 선심위의 규정을 위반했음을 언론사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내리는 낮은 수위의 제재 결정입니다. 그렇지만 제재는 제재입니다. 자, 일단 저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왜 이렇게 이 선거기간 90일 중에 이런 특정 성향의 칼럼을 싣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대표가 조선일보에 무슨 기고를 쓴다든지 그래서 미래통합당에 유의한 내용을 쓴다든지 또는 이해찬 대표가 경향신문에 기고를 한다든지 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슨 동아일보에 칼럼을 쓴다든지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이 사건은 조용히 묻혀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심상정 대표가 기고했다는 한겨레 칼럼 아주 크게 났습니다. 자, 심상정 대표는 한겨레가 초등학생 기고문을 실은 김영실은 1월 28일자를 보고 답장 형식의 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선을 탑의 쌓아온 악당의 한 사람으로서 김하진 학생에게 꼭 답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동안 어른들은 돈과 경쟁 성장이란 이름으로 아진 학생의 미래를 소비해왔다. 쭉쭉쭉 썼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특정 후보, 예를 들어서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나온 후보가 자신의 이름, 사진을 받고 신문사, 대형 신문사의 칼럼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선거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가령 선거 기간 중에는 TV 출연도 어느 정도 규제됩니다. 예능 프로 이런 데 못 나옵니다. 그리고 진행도 못 합니다. 또 광고에도 못 나옵니다.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신문사 칼럼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와 경향 실렸습니다. 특히 한겨레의 정의당 대표 칼럼은 조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임미리 교수는 경향신문 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써왔는데 다만 임미리 교수의 경우는 제목이 민주당만 빼고 선거기간에 특정 정당을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좀 다릅니다. 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냥 권고만 할 게 아니라 더 큰 징계를 때려도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 자유의 폭이 넓어지면서 선거기간 중에도 칼럼을 쓰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규정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규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한겨레 칼럼 기고문 문제는 한번 문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